정책지식포럼 1000회 기념 특집 포럼 제998회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식포럼 성과와 과제, 그래서 정책 레퍼토아로서 정책 지식 기반의 구축, 이게 이제 기본이고 우리가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그 목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증거 기반, 뭐 과학기술 기반이란 말을 붙여도 좋은데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그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목표였고요. BK21 사업을 하면서도 그러한 목표를 계속 견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20일에 1000회 기념 특집 포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이 정책 지식 포럼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 한국 정부의 정책 경쟁력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좌우하는 그런 정책 문제들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해결할 것인지 하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3부작으로 이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정책 레퍼토아로서 정책 지식 기반의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 그 내부에서 정책 지식 포럼을 지켜봐 오신 그 전문가들, 또 직접 이 지식 포럼을 주관해 오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 라운드 테이블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현재 그 지식센터를 책임 맡고 있는 홍준영 교수고요. 토론 라운드 테이블 뭐 발제와 토론을 겸하는 겁니다만은 토론을 위해서 5분을 모셨습니다. 5분에 대한 소개를 상세하게 드리지는 않을 테지만요.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는 또 아니라서 어느 정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최종원 교수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은 최종 학력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서 정책학 박사를 하셨고 1994년부터 현재까지 행정대학원 교수로 계십니다. 행정고등고시도 합격하셨고 실무 경험도 이제 쌓으셨고요. 또 키스티에서 또 연구 경력도, 또 KDI에서도 연구 경력을 쌓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후버 연구소에서 객원 교수도 하셨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원장을 했습니다. 정책 사례 연구, 정책학 원론, 여러 가지 그 저술과 출판 업적을 쌓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임도빈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아주 드물게 비미국권 박사입니다. 프랑스 그 파리 정치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를 하셨고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를 거쳐서 행정대학원 교수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 꽤 좋은 대학입니다. 오타고 대학, 또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에서 방문 초빙 교수를 하셨습니다. 뭐 많은 논문과 책을 쓰셨고 프랑스 정치행정 체제, 또 정부 조직 진단,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등을 직접 또는 공저로 저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훈 교수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드물게 그 산업공학 쪽에서 출발하셔가지고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 경영대학에서 경영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는 중앙대학교에서 전선월 원장 등 주요 보직을 하셨는데 여기 와서도 정보통신행정연구소 소장, 특별과정 주임 교수 등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미네소타 주립대학 강사도 하셨고요. 그리고 유비쿼터스 시대의 정보정책,
전자정부 정책평가론 등 많은 연구 업적을 쌓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박상인 교수를 후보에 올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인 교수는 미국 예일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셨고 지금 뭐 한창 뭐 언론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시는 그런 문제만 있으면 나타나는 그런 분입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의 재벌개혁위원장, 미스터 재벌개혁입니다. 그리고 뉴욕 주립대학 경제학과에서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를 하셨고, 왜 지금 재벌개혁인가, 또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벌거벗은 재벌님 등 많은 흥미로운 그런 저서들을 또 논문들을 쓰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봉환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교수님은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경영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서 조교수를 거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교수로 부임하셨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행정사무관도 하셔서 실무 경험도 쌓으셨습니다. 주로 이제 회계 예산 쪽의 전문가로서 지금 한창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많은 저술을 또 남기시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소개를 이 정도로 마치고요. 먼저 제가 간단하게 그 오프닝 리마크를 좀 한 다음에 라운드테이블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1000번의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 포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뭐 양적으로만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근 20년간에 제기됐던 많은 정책 문제를 대부분 다 커버하는 그런 규모고 또 그 양입니다. 우리 행정대학원 교수들 그리고 정책 지식 포럼의 발제 또는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 특히 발제를 많이 하신 행정대학원 교수들이 발제를 하는 건 가급적 저희들이 피했거든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이 발제를 많이 하셨고, 실무 경험을 가진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발제와 토론을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정책 내공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1000개 이상의 정책 문제, 1000개의 정책 문제 묶음들을 다뤘기 때문에 이 정책 지식 포럼이 쌓은 그런 그 실적만 가지고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주로 크게 대두됐는가, 어떻게 해결이 됐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책 그 레퍼토어로 만들어서 향후에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비교 가능한 그런 정책 이슈가 제기됐을 때 참조 자료로서 또는 뭐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그 핵심이 정책 레퍼토어를 우리가 만들자 하는 것이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계화되어 있지도 못하고 또 그것만을 위한 사업을 또 따로 크게 벌이기도 여건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우리가 조금 객관적인 시선에서 관점에서 논의를 해서 또 문제를 제기해서 그 노하우를 모아가지고 앞으로 정책 지식 포럼이 계속 발전해 나갈 그런 그 양분으로 자양분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이 행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그 보아 오셨던 정책 지식 포럼의 뭐 잘된 점보다도 좀 문제점, 개선해야 될 점들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따가운 질책도 좋으시고 그 노하우를 쌓는 그런 관점에서
토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 말씀은 이제 그만하고요. 순서대로 제일 먼저 최종원 교수께 그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는 동안에는 좀 마스크를 잠시 벗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잘 안 나와서. 소개받은 행정대학원의 최종원입니다. 진짜 저도 감개가 무량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정책지식4럼이 1000회를 했다는 것은 참 대단히 그 자랑스러운 우리의 행정대학원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대학원에 그래도 가장 오래 재직했던 교수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오늘 제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지, 그다음에 제가 생각한 어떤 그동안의 성공이라면은 이 성공하게 된 요인이 뭔가, 그다음에 앞으로 본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지식4럼이 만들어진 거는 사실은 정책지식4럼의 모체인 정책지식센터는 200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맞다면은 그 당시에 우리 행정대학원에서 크게 본부가 우리한테 크게 좀 신세진 일이 그때 있었어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 뭐한데, 그래서 그 일이 잘 해결돼 가지고 우리가 본부로부터 그 당시만 해도 법인화되기 전이니까 예산을 갖다가 국고 예산을 갖다가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이 상당히 그 당시 돈으로는 큰 돈이었어요. 한 1년에 한 4억인가 5억 정도의 예산이니까 그거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그 당시 우리 행정대학원에 행정연구소가 있었고 정보통신연구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롱텀한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소는 있었는데, 우리가 좀 사회에 바로 쓸 수 있고 어떤 싱크탱크로서 또는 데일리 정책에 우리가 인풋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좀 단기적이라고 할까, 당면 과제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연구소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든 게 정책지식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에 이게 참 어려웠던 일이, 돈이 있다고 그래서 모든 일이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부의 국고 예산이란 거는 거의 대부분이 사업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거의 없고 사업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미 있게 돈을 쓴다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1, 2년을 갖다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는 걸 갖다 여러 선생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아마 여기 계신 홍준현 선생님이 그때 초대 센터장이시니까 고민을 제일 많이 하셨을 텐데, 하여튼 그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브라운백 런치 세미나라는 게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브라운백 런치 세미나 같은 걸 갖다가 우리가 만들면은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브라운백 점심시간에 좀 모시고 가서 좋은 얘기를 들으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처음에 점심시간에 발표하고 이러는 세팅이 그때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만들 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이게 저희로서는 좋은 정책지식센터의 그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봤는데, 그 중에 이 정책지식4럼이라는 그 사업이 상당히 잘 됐어요. 그리고 프리런치가 지금 브라운백은 각자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자기가 싸갖고 와서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아주 도시락을 직접 우리가 나눠주고, 또 그 다음에 도시락의 퀄리티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때 참 큰 문제였는데, 좀 최대한 예산이 허락하고 규정이 허락하는 한 좋은 도시락을 갖다가 대접을 하자 하는 것이 그때 또 그 당시에 또 센터장님이랑 또 원장님들의 또 아이디어셔가지고 좋은 점심을 대접하면서 사람들을 갖다 하니까, 그때 여기 뭐 그냥 굉장히 이 강의실에 여기에 그동안 쭉 했었는데
그냥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학생들한테는 도시락을 못 줘가지고 막 샌드위치를 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한 20년 전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행정대학원이 1959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한 60여 년 되는데 이 정책지식 포럼이 한 20년 가까이 저희랑 같이 있었으니까 행정대학원 역사의 3분의 1을 저희가 같이 정책지식 포럼이 있었다는 거는 참 큰 의의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000회에 이르는 동안에 그 전문가들이 한 2,800명이 발표자, 토론자로 참여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다음 페이지 해주시죠.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생각했던 게 아젠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각계각층들의 사람들의 의견이 무언가, 그럼으로써 우리가 좋은 정책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뭐 이런 거가 사실은 저희한테는 가장 큰 미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젠다를 만들고 아젠다를 발굴해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의 좋은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이게 1000회라는 게 말이 쉽지 이게 유지된다는 거는 뭔가 우리가 큰 이게 성공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토론을 갖다가 초대를 받고 좀 내가 가서 뭔 얘기를 할까 하고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과연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떤 제도나 어떤 이런 것들 프로그램이 한 20년을 유지하려면은 뭔가 핵심 역량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핵심 역량이 뭔지 모르고 이게 20년이 지났다면은 앞으로 20년 동안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의 가능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 우리가 우리한테 이게 잘 맞았을까? 그리고 행정대학원에서 정책지식 포럼이 1000회를 이어올 수 있었던 걸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자원과 장점과 그다음에 사회적인 니드가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양자가. 그래서 우리 행정대학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는 것은 훌륭한 교수님들, 훌륭한 학생들, 그다음에 선대 교수님들, 졸업생들, 이게 갖고 있는 게 저희가 레퓨테이션이에요. 행정대학원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행정대학원이 가지고 있는, 저희가 이걸 갖다가 지식포럼을 교수님들의 논문 발표의 스테이지로 만들었다면 이렇게 못 옵니다. 교수님들이 한 30년 25, 30년 교수님들이 논문 쓰시는 숫자만큼밖에 안 될 테니까. 근데 저희가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교수님들도 발표하시지만 우리의 여러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여러 외부 전문가들을 갖다 초청을 하자. 그게 저희한테. 근데 저희가 행정대학원이라는 좋은 레퓨테이션이 있으니까 우리 선대 교수님들 또 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쌓아 올린 좋은 레퓨테이션이 있으니까, 사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누구한테 발표를 해 주십시오, 아니면은 토론해 주십시오 하면은 웬만하면 다 오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치적인 지도자든 외부 전문가든 할 거 없이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초대하면은 그게 올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저희의 큰 행운이었고 큰 자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 없었다면은 지금까지 이어올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처음 만들 때만 해도 이런 정책 지식이라는 그런 개념조차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거 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했을 때는 지금은 이거와 유사한 그런 포럼이나 이런 온라인이나 이런 오프라인 그런 게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우리밖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책지식센터에서의 포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때 보면은 그냥 이 방에 저쪽 뒤에가 다 그 신문 기자들이 꽉 차가지고 그냥 거의 무슨 정치인들의 정견 발표장 비슷하게끔 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대학원의 레퓨테이션,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사회에서 정책 지식이 필요한 어떤 소셜 니드가 잘 맞아떨어져 가지고 이러한 좋은 그것이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지금도 한 2,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차지하고 많은 때에는 4,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차지하는 것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로서는 큰 성공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뭐 한 조금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쭉 돌리셔가지고 방향 재설정, 거기부터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좀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좀 다른 방향으로 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것들, 더 어려운 것들, 그게 뭔가를 생각해 봤더니 앞으로는 그냥 좀 주제를 가지고 지금도 기획 포럼이란 것들 갖다 합니다만은 좀 더 방향성과 우리가 임팩트가 있는 주제를 만들고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그 기획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성 뭐 이런 문제 같은 것들 이거는 우리 행정대학원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사회적인 니드가 굉장히 많은 분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같은 것을 갖다가 뭐 우리 이번 학기에는 테마로 해가지고 쭉 한번 근데 그거를 만들려면은 이게 미리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 어떤 한 분 교수님이나 그룹의 교수님들이 그 기획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정책 지식 포럼이 나가야 할 방향은 다른 포럼이나 뭐 온라인 포럼 같은 데서 할 수 없는 그런 심층적이고 심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니드가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탈바꿈이 되어야지 앞으로 또 1,000회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 후에 다시 또 우리 행정대학원에서 이런 좋은 또 세미나를 다시 할 수 있고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역사적인 그런 그 배경을 잘 짚어주셨고 또 행정대학원의 그 정책지식 포럼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지향점, 차별화의 방향 이런 것들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임도빈 네, 임도빈입니다. 우리 그 최종원 교수님이 우리 정책지식 포럼의 태동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발전한 과정을 잘 설명해 주셨고 또 최 교수님 본인이 또 큰 기여를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로 놀라운 그런 성공 사례인 거죠. 사실 이게 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1,000회나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사실 처음에 뭐 이게 포럼이 뭘까, 컨퍼런스, 뭐 세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외국에서 쓰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들 간의 차이가 뭘까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저는 사실 낯설었습니다. 이게 뭐 포럼, 이게 이제 광정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성공을 하니까 이제 무슨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모두 여기저기 이제 이것을 카피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기들 사조직 뭐 이런 것들 하면서 그 학자들 이렇게 모셔다가 뭐 포럼이라는 형태로 뭐 발제시키고 하는 것이 이제 포럼 유행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원조는 우리 서울대 행정대학원이다 이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센터 장님들이 소장님들이 큰 기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언제 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소장을 그래서 이렇게 그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뭐 거기도 안 나와 있어요. 홍준영 선생님 뭐 소장 취임 이것만 써 있고
그리고 그 여기 센터실이 조금 옛날부터 있는데 여기 가면 그래도 초상화라도 하나씩 다 붙여놔야 되는데 뭐 역대 소장 초상화 제가 2번인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진짜로 호황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학생들 경우에 오는 경우에 그 너무 많아가지고 번호표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잘랐고 제가 이제 백이라고 하면 외부인 사람 특별히 이것 좀 하나 좀 해달라고 그러면 약간 백을 써서 한두 명 이렇게 자리도 이렇게 해주고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아주 흥행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했던 거는 그때 월화 이틀 했습니다. 이틀 했고 저는 뭐를 도입을 했냐면은 제 최 교수님 금방 말씀하신 이제 기획 세미나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나중에 책으로 묶었습니다. 통일 한국 정부론, 그다음에 공직사회의 낭중지추를 찾아서 실패한 정책들 3개의 책을 제가 공조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냈습니다. 다 굉장히 히트를 쳤고요. 통일 한국 정부론만 이게 내가 출판사가 이렇게 저거 한지 몰랐습니다. 여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마침 시의적으로 적절했거든요. 김정일이 사망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있었으면 많이 읽었을 텐데 뭐 이리저리 핑계도 대고 그러고 늦어졌고 나중에 무슨 뭐 인쇄 뭐 책으로 달라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잘 안 지키네.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천해를 맞이해서 우리 독점적인 그런 그 지위는 좀 사라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사실은 오프라인 먼저 다 했고 그다음에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나중에 이제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인터넷이 발달해서 뭐 실시간으로 워낙 다 중계가 되니까 그런 미디어 매체의 발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런 독점적인 지위를 좀 형성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서울대학교 특히 행정대학원이 정책행정연구 전문기관으로서 그 지식의 그 권위랄까요? 이거를 좀 유지 내지 확산을 시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가짜 뉴스 이런 것도 워낙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분야를 오래 판 이런 교수님들의 그런 것이 일단 전달하는 이런 장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원장할 때 사실은 하루를 줄였고요. 그다음에 그 월요일은 그러면 우리 센터가 이제 많이 여러 센터들이 축적이 돼 있으니 센터에서 좀 그런 거를 좀 월요일을 공동 개최로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고 그래서 결국은 한 번을 줄인 거면 됐는데 이제는 Made by GSPA 이게 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처음 초기에는 이제 우리가 너무 독점한다 이렇게 때문에 좀 광장을 여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우리 교수님들의 역량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발제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좀 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그 권위 있는 지식, 그동안 내공 있는 그런 지식의 전달 체제로 돼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 생각으로는 이제 그 어떻게든 지금 뭐 조회수나 이런 게 뭐 4천이 큰 것 같지만 요즘 이렇게 인터넷이 되면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10,000명, 10만 명, 심지어 100만 명 이런 것도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이건 이슈에 따라서 이제 저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좀 얘기했던 무슨 유튜브 생중계라든지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요. 그다음에가 이제 그 한국만의 오디언스로 하지 말고 좀 국제적으로 이제 어떤 오디언스를 늘리는 방법이 없을까? 물론 이제 언어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오디언스를 하여튼 대폭 늘려서 그러니까 우리 그 영향력이 좀 확산이 돼야 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GSP 지식 권위를 높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디언스가 요거 갖고는 좀 안 되겠다는 그런 거 확 늘려야 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런 포럼뿐만 아니라 우리 센터에서 하는 일이 이제 데이터의 축적 이런 건데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인식조사는 이제 점점 그 의미가 줄어들 것 같고, 이제 AI, 빅데이터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직접 이렇게 축적을 하는 그런 시기가 왔으니까 다른 방법의 데이터 구축을 더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부에 관련된 이런 신문 기사 이런 것을 전부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뭐 각 부처의 영향력이 어떻다든지 뭐 정책별 특성이 어떻다든지 이런 것을 매년 축적을 하면 여기 역시 정책지식센터에 가면은 이런 데이터가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센터가 아직도 이제 예산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우리가 서울대학 내나 전체적으로는 레지티머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걸맞는 조직 인사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구소를 다시 만드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연구소와 현재의 센터와의 무슨 중간 단계로 좀 체계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인건비 이런 계통의 그러한 합리화 이런 것 또 연구 자체 연구진의 확보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차별화해 나가야 될 부분 특히 강조를 하셨고요. 지금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해서 그리고 오디언스 그룹을 국내 또 전문가 그룹뿐만 아니라 더 국외 또 더 일반적인 그런 분야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 또 조직도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접속 조회수의 획기적 증가가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대개 접속 숫자 수가 높은 것들은 대개 스타 강사가 거의 쇼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딜리버레이티브하게 그 발표하고 토론하고 진지하게 하는 거는 그렇게 접속이나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들으려면 굉장히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또 다시 재현하는데도 여러 가지 흥미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비대면 회의 쪽으로 이제 비대면 시대로 많이 접어들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좀 잘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것도 이 박상인 교수가 하실 때 이미 만들어진 거를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활용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앞으로도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점들 많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예, 그럼 다음 토론으로 박종원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훈입니다. 이 정책지식센터가 2001년 12월이니까 벌써 이제 20년 청년이 됐습니다. 그 포럼도 쳐내고 그래서 이 이제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최정원 교수님, 임덕빈 교수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책지식 포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결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합리주의 또는 증거 기반의 어떤 이제 의사결정 그런 걸 추구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철학에서는 이제 쾌락주의다, 공리주의다 또는 효용 가치를 이제 맥시마이즈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런 관점을 많이 취하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정책 결정은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 공평성, 정의 또는 사회적 가치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려돼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의 문제는 사람마다 다 이제 관점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주관적인 어떤 가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들이 이제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부분의 정책 문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모범 답안은 있을 수 있지만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의사결정 그런 영역에서는 비구조화된 문제다. unstructured problem. 한마디로 이제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책 지식 포럼이 이런 이제 복잡한 비구조화된 그런 이제 문제에 대한 어떤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이 되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하두 키워드는 이제 과거로부터의 학습을 통한 집단 지성의 지식 플랫폼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떤 비전으로 이제 이 우리 이제 지식 포럼이 이제 발전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2001년에 그러니까 이 행정대학원에 부임했습니다. 그때 이제 바로 지식센터가 개소가 됐고 저는 당시에 제가 부센터장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기록에도 없고 이게 없으니까 제가 했는지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아마 처음 왔으니까 뭐 그 당시 원장님께서 이런 거 한번 뭐 조금 역할을 해봐라. 하여간 저는 뭐 그런 네네 그렇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제 했던 게 그러니까 조교를 불러서 당장 이건 이제 웹 주소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KNOW 노우하고 날리지입니다. KNOW LEDG 그러니까 .or.kr 실제로 두 개를 다 등록을 했는데 혹시 또 지금 초대 소장님이 계시니까 이게 좀 기억이 다를 수도 있어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이제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날리지.or.kr은 아마 등록이 해지가 돼 있고 지금 그러니까 KNOW no.or.kr만 있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이제 포럼을 수업 시간에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주소를 가르쳐 줄 때 그러니까 노우가 이제 학습으로의 의미도 있지만 약으로서 K는 이제 knowledge, N은 network, O는 organization, 그 다음에 W는 wisdom. 그러니까 knowledge network, organizational wisdom. 그러니까 집단 지성의 지식 네트워크 플랫폼이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늘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정책 지식 포럼은 뭐 일종의 지식 관리 시스템, 우리가 KMS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식 관리 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전자정부에도 지식 관리 시스템이 있고,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조직은 이미 지식 관리 시스템이 다 존재하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뭐 네이버, 나무위키, 위키트리 뭐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사회적 지식 관리 시스템이고 또 요사이는 이제 또 흐름이 이제 유튜브로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지식 관리 시스템은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정책 지식 포럼은 일종의 이제 정책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존재하는 지식 관리 시스템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인공지능이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인공지능에서는 그 사례 기반 추론 시스템 이런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케이스 베이스드 리저닝. 그러니까 케이스를 계속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축적을 한 다음에 새로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인공지능이 유사 사례를 뭔가 그걸 뭐 이제 태그를 쓰든지 하여간 맥락을 보든지 해서 그거를 이제 추출해서 본래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케이스 베이스드 리저닝은 인공지능이 아예 이제 어떤 해결책까지도 이제 제시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의 문제는 인공지능이 제시해 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복잡한 어떤 사회적 가치가 이제 개입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적어도 우리가 이 정책 지식 포럼을 그런 이제 CBR의 이제 초기 단계 뭐 그런 형태로 우리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미래의 이제 비전, 우리 이제 포럼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예전의 과거로부터의 유사 사례를 이제 검색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시됐던 해결책 또는 우리 이제 지식 포럼은 꼭 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회적 담론이 많죠. 뭐 이런저런 관점의 어떤 이제 토론들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그런 거로부터 이제 학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이제 새로운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맥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이제 새로운 맥락에서 우리 이제 예전의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지고 뭔가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해 가는 그런 식의 어떤 추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비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은 당연히 이제 복잡하니까 예전 사례가 그대로 이제 현재 적용되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이제 정책 지식 포럼은 뭔가 이제 새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본질, 핵심, 내면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이제 제공하고 우리가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면
훨씬 이제 사회 갈등도 최소화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이제 지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책 지식 포럼이 이제 앞으로도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니까 집단 지성의 이제 플랫폼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에 그런 이제 사례 기반 추론 그런 이제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 그 박정원 교수님 오실 당시에 박정원 교수님을 MIS 엑스퍼트로 이제 초빙했는데 거의 시가 말라가지고 그 당시에 좀 전문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이제 그 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은 knowledge base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knowledge base for policy죠. 그러니까 정책 데이터베이스, 지식 기반 그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나름대로 그 당시에 가장 첨단을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그런 시도한 기관이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우후죽순처럼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그 독자성을 주장하기가 어렵게 됐는데 하여튼 우리의 장점이 뭔가 하는 건 잘 좀 살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상인 교수. 네, 이 정책 지식 포럼이 이 1000회를 맞이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도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2003년에 행정대학원에 온 이후에 가장 보직을 맡은 기간이 길었던 곳이 바로 이 정책 지식 센터였던 것 같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제가 부소장 4년을 했었고 그 이후에 소장 2년을 하고 해서 총 6년 동안 정책지식센터 관련된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2003년 정도에 제가 기억하기로 김동욱 교수님이 두 번째 소장을 하실 때 온라인 포럼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식센터 처음에 출범했을 때는 박재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리지를 축적하는 그런 기능들 중심으로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포럼도 온라인 포럼 자체도 난리지 축적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2005년에 김명석 교수님이 소장하시고 박재원 교수님과 저하고 이제 부소장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오프라인 포럼을 한번 해보자고 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온라인 포럼만 할 것이 아니고 오프라인 포럼을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하자 이런 제언을 드렸는데 그때 좀 반응들이 일주일에 2번씩 어떻게 그 많은 걸 소화할 수 있느냐라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뭐 한두 사람이 맡아서 다 하자면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우리 대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 다양한 관심과 전공 분야의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정책 문제들을 중심으로 센터는 주관하실 교수님들을 섭외하고 그다음에 주관 교수님들 중심으로 토론자 발제자들을 섭외해서 가는 식으로 한번 해보자고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생각이 되고요. 한국 사회의 정말 중요한 정책 이슈들을 정책지식센터 포럼에서 다루고 있다는 그 레퓨테이션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 언론이라든지 뭐 인터넷 조회수 같은 것들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책지식센터가 포럼이라는 사업 하나와 그리고 박정현 교수님 말씀하신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사업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지금 지속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사실 이 오프라인 포럼이 좀 위축이 된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유사한 포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 안에서도 저희 대학원 외부에서 보더라도 초청 강좌라든지 뭐 세미나라든지 그동안에 많지 않았던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환경의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학원 내부에서도 보면은 그 이후에 많은 센터들이 생겼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각종 세미나라든지 또는 강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정책 지식 포럼에 대한 좀 집중도나 관심도가 좀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팬데믹이라는 상황과 그런 내외부적인 환경의 변화 때문에
사실은 이게 천회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음 단계를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시작했다가 오프라인 포럼을 하면서 한번 변화가 있었고요. 지금은 또 다른 변화를 생각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고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데 저는 그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오프라인 포럼이 저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책 현안에 대해서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좋은 주제가 있으면 많이 모인다라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대학원 교수님들 개개인들이 좋은 정책 주제 그리고 또 그런 데 많이 인발로 되면서 좋은 주제들을 많이 좀 섭외를 해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그런 면에서 약간 횟수도 줄어들면서 오히려 횟수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그런 좀 집중도 또는 관심 이런 면에서도 역시 좀 감소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게 다른 정책 다른 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대 외부 다른 과라든지 대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를 보면은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정책 중심의 토론이라는 거하고 조금 결이 아직 다른 것 같습니다. 초청 강좌 형식이거나 좀 더 학술적인 세미나를 하고 있거나 이런 중심이지 정책 중심의 토론은 하는 데는 많지는 않다. 그것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데는 아직 서울대 행정대학원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시 지금은 많이 좀 흐지부지해졌는데 기획 포럼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 포럼. 기획 포럼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가장 좀 큰 이슈가 되는 뭐 지금 예를 들면 최근에 뭐 기본소득 같은 이슈도 하나 있고요. 이런 큰 이슈를 가지고서 몇 차례에 나눠서 토론을 하는 그런 기획 포럼들이 매 학기 한 번씩 했었는데 요즘 좀 기획 포럼 부분이 좀 약화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좀 기획 포럼 특히 우리 젊은 교수님들 중심으로 기획 포럼들을 좀 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성격이 뭐 아카데믹 세미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초청 토론 해서 Q&A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발제하고 또 반대 의견들을 갖고 상반되는 의견들을 가진 토론자들이 와서 좀 더 치열하게 토론하는 그게 시작이었고요. 앞으로 방향도 좀 더 그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자꾸 진행하다 보니까 발제하고 좀 토론하는 것 자체가 토론 자체가 좀 너무 약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금 개인적으로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쪽에서 하는 데하고 차별성도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치열한 정책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면 이게 뭐 몇 명이 들어와서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 대중보다는 정책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이 정책에 관련이 있는 전문가 그룹들을 어떻게 보면 주요 수요층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대학원의 포럼에서 중요한 정보를 내가 받았다. 거기 가보니까 뭔가 도움이 되더라. 이런 레퓨테이션 빌드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하면서 어려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돌아가더라도 우리가 지금 비대면 때 지금 많은 좋은 이런 장치들 같은 걸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포럼을 좀 더 적절하게 오프라인에서 많이 모이더라도 그것을 온라인 상으로 지금같이 중계도 하면서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분들한테 참여 기회를 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오히려 지금 경험을 잘 활용하면은 저변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0회 넘어서 2000회까지 그리고 또 이 한국 사회와 정책의 중요한 이슈들을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선도해가는 행정대학원의 아주 소중한 자산으로서 우리 정책 지식 포럼이 계속해서 잘 번영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고 1000회를 다시 한번 축하하고 저 스스로도 자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 중심성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야 되고 정책 토론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기획 포럼 같은 것도 용의주도하게 좀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여러 교수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이제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행사들은 많이 하는데 비슷한 포럼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천회를 한 데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DB화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냥 그 기록 관리를 할지 몰라도 이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강점이 있지 않냐. 충분히 이 데이터 매스가 만들어졌고 크리티컬 매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관리해가지고 잘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다시 리사이클링이 아니라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정책 과정에 임팩트를 주고 사실 중요한 건 임팩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팩트를 주어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를 좀 더 낫게 만드는 그런 방향 이게 참 중요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지향성, 정책 중심성은 계속 살려나가야 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얻은 그 일종의 노하우랄까요? 그런 것들을 살려가지고 새로운 길을 좀 더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근데 행정대학 교수들부터 우선 사랑 애착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약간 이 그 팬데믹 상황에서 좀 애착이 좀 넓어졌어요. 사실 관심도 좀 떨어지고 접속 또 잘 안 하시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체리시하지 않으면 남들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행정대학 교수님들이 좀 이걸 더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고 학생들한테도 권장을 해주시고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시키고 지금까지는 학생을 주로 청중으로만 참여를 시켰는데 앞으로는 좀 이 같이 함께 토론하는 그런 파트너로서도 좀 참여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백출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계속 이어서 김봉환 교수님 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봉환입니다. 오늘 토론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다 이 정책지식센터 센터장이나 소장님이나 부소장님을 다 하셔가지고 이게 저는 사실 그 제가 왔을 때 저는 2012년도에 행정대학원에 왔는데 이미 뭐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이렇게 그 이스태블리시가 된 그런 정책지식 포럼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역사를 얘기를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근데 다른 분들이 다 소장, 부소장 하셨고 아까 홍주영 교수님 보니까는 없으면은 말하면 그냥 넣어주는 분위기라서 저도 부소장을 어디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도 살짝 했었는데 예, 그래서 그 뭐 아무튼 이 포럼이 19년째 2003년부터 해서 했다는 건 정말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학계의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지식 포럼이 정말 그 시대에 가장 핫한 주제에 대해서 정책 담당자 혹은 학자 혹은 그 외에 관련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학계에 엄청난 좋은 기록물로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정책지식 포럼이 가졌던 의의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이게 그 정책이라는 게 공식적인 정책의 결정, 그러니까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그 결과물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건 다양한 형태로 언론이나 혹은 정부의 공식 기록물로 남아 있는데 이 정책지식 포럼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그런 공식적인 어떤 정책이 아니라 그 정책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와서 정책 담당자와 또 정책 담당자의 어떤 비판이나 혹은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또 정책 담당자들이 그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졌던 고민들을 좀 진솔하게 듣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록으로 남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대학이라는 이런 좀 자유로운 공간에서 토론을 진행하면서
정책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고뇌, 또 다른 어떤 그런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 해서 그 부분들이 후세 어떤 학자들이나 또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연구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역할을 해왔다는 데 있어서 이 정책 지식 포럼은 정말 어떤 우리나라의 그런 그 뭐 포럼이나 세미나에 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정책 담당자들이 와서 이제 그 뭐 때로는 강한 비판을 듣고 때로는 뭐 이 학자들의 어떤 지지를 들으면서 정책의 어떤 그 수정 혹은 변경 혹은 그 새로운 어떤 투입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옴으로써 우리나라 정책의 어떤 결정에 또 역할을 해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그 우리나라 학생들, 특히 우리 대학원에 있는 학생들, 행정학을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행정학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현실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학문인데, 그거를 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정책 담당자들의 결정자들의 어떤 그 얘기를 들음으로 해서 현실과 이론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실제 본인의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줬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 교수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정책지식 포럼은 뭐 영상으로 또 이 기록물로 모든 것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그 토론자나 혹은 발제자를 이제 섭외를 해서 이 토론을 저 포럼을 진행을 해보면 오시는 분들이 이게 공개가 된다라고 사인을 하는 순간 굉장히 말이 좀 제한되는 것 같아요. 발언의 어떤 수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포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을 살리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면적인 얘기,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다른 뒷이야기, 또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들으려면 조금 제한하는 공개하는 거를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물론 공개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지식을 전달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또 말씀드렸던 그런 진솔한 얘기를 듣는, 또 깊이 있는 얘기를 듣는 측면에서는 좀 제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제에 대해서 좀 제한적으로 공개하거나 혹은 비공개하거나 혹은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한 5년, 10년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공개를 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그 내면의 얘기들을 정책 토론자, 그러니까 그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좀 그런 형태를 일부 좀 가져가는 것도, 그리고 참여자도 좀 제한시키는 그런 거를 한번 좀 고민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시간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이제 아이디어가 브라운백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심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게 진행을 해보면 사실 1시간이라는 제약 때문에 발제자도 그렇고 토론자도 그렇고 굉장히 이 얘기가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또 플로어에 있는 사람도 참여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도 좀 플렉서블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시간을 뭐 2시간, 3시간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고 정말 끝장 토론 같은 좀 그런 그 장시간의 밀도 있는 그런 토론을 한번 기획해 보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현재 하고 있는 이 그 포럼의 형식을 조금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영상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여러 교수님들께서 아까 유튜브도 얘기해 주셨고 또 조회수가 많다, 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포럼이 이제 학생들이나 또는 다른 이제 연구자들한테 이런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영상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럼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는 최근에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얕은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그런 유튜버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지식을 하지만 영상이라는 친숙한 방법으로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지 학생들의 어떤 그 배움의 패턴의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포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영상을 어떻게 만들고 때로는 깊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긴 영상을 한 번에 올리기보다는 나눈다든지 혹은 좀 뭔가 그래픽을 좀 도입을 한다든지 해서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지식을 전달할 건지에 조금 더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포럼의 형식도 좀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어떤 그런 트렌드에 맞는 영상의 기술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좀 개발을 한다면 정말 정책지식 포럼이 1000회, 2000회, 뭐 10,000회까지 계속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제 일단 그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다 했는데요. 지금 원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정광호 교수님 오랜 시간 동안 잘 경청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들을 받아가지고 이 정책지식 포럼을 더 발전시킬 그런 일차적인 이제 책무를 지고 계십니다.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준희 교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요. 토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게 지금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1000회 이제 기념 저희 이제 기획 포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토론해 주신 것처럼 뭐 그동안 1000회를 하면서 이제 저희 행정대학원의 어떤 그런 정책 어떤 역량이 많이 축적이 되고 또 많이 또 행정도 알리는 기회도 되고 해서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염려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도약할 것인가 또 기존에 있는 많은 포럼들하고 어떻게 좀 차별화할 것인가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주신 걸 최대한 저희도 좀 정리를 하고 해서 계속 향후에 이제 이 정책지식 포럼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지 고민을 빨리 좀 해서 실행 플랜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조금 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책 지식인데 이제 어떤 정책 지식 포럼을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 KDI 같으면 주로 이제 경제 전망 같은 건 주로 그쪽에서 다 오고 그럼 저희는 뭐냐 그러면 행정대학원은 뭐 국가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뭐 행정의 주요 이슈라 이런 걸 그럼 행정대학원 GSPA 쪽에서 뭐가 딱 나와줘야 되는데 뭐 그런 식의 뭐가 조금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저기 정책 지식 포럼에서 어떤 행정이나 정책 분야 코어 지식 정보 이런 게 계속 이제 나와주면 좋겠는데 이게 조금 이제 차별하기 위해서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절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금 이제 쌓아놓은 지식이 있으니까 이걸 조금 저희는 그래서 업데이트하는 방향으로 좀 주제가 예를 들면 이제 1000회니까 1000개의 어떤 그 주제별 포럼이 좀 쌓여 있는 것이고 그걸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거나 안 그러면 그 분야에 관련 전문가 추가로 들어가서 의견을 더 제시를 하거나 뭔가 우리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죠? 뭐 이런 식의 이게 가능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아까 집단 지성에서 계속 모아가지고 이제 발전 이볼루션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뭐 이런 게 좀 가능한지 그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그때 발표하신 분들하고 토론자, 그다음 추가로 더 좋은 전문가가 있으면 더 우리가 해서 안 그러면 디베이트도 필요하면 그 주제에서 어떤 반대 있는 사람들이 주제를 더 넣어가지고 논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업데이트하는 게 조금 어떨까 하여튼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이게 두 가지 생산이 두 가지가 이제 인하우스가 있고 이제 바깥이 아웃소싱이 있는데 인하우스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정당 교수님들이 일종의 그 GSPA 일종의 그 어떤 페이퍼 시리즈처럼 지금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포럼에 그런 수준이 아니고 진짜 저희 대학원 교수 옛날 행정논청의 논문을 각자 다 선생님들이 실으셨잖아요, 그죠? 그를 약간 그런 의미에서 정책 지식 포럼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조금 교수님들이 페이퍼 하나는 자기 전문 주제를 해가지고 발표를 좀 그 분야에 선도하는 뭐 이슈 뭐 이런 거를 뭐 논문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일단 정책 지식 포럼에 논문 형식으로 발표를 하시고 그죠? 뭐 토론도 좀 들어보고 해서 그런 게 조금 선생님들이 조금 한 번씩 참여를 하시면 어떨까 자발적으로. 그다음 아웃소싱은
최근에 저희가 집현전 포럼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 일종의 우리가 팔러시 플랫폼, 그러니까 정책의 그 플랫폼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모르.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강점이 이제 지금 국가 주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 뭐 정책 포럼, 뭐 경찰청 정책 포럼, 뭐 기획재정부 정책 포럼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 와서 발표할 수 있는 포럼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그 기재부 장관이나 뭐 기재부의 뭐 기획관리실장이 와가지고 혹은 예산실장이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는 저희가 보고 토론도 저희가 보고 해서 발표는 그쪽에서 하고 이제 사회하고 토론은 저희 대학원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하시면은 조금 장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행정단 그게 세팅이 되면은 주요 이제 국가 기관하고 그 다음에 여당 야당도 마찬가지로 와서 이쪽에서 발표를 하면은 저희 선생님 중에 이제 돌아가면 사회도 보시고 토론도 선생님 한 2시간 붙여가지고 하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대신 이제 토론하면서 이제 저희 행정대학원 교수님들 의견이 이제 약간 이제 표시도 되고 대회에 뭔가 이런 식의 어떤 그 플랫폼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게 조금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 대학원이 실행 가능하면 다른 타기관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뭐 그런 식의 포럼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아까 저 업데이트 부분 하나하고 약간 그 조금 아웃소싱을 조금 잘 파트너십을 엮는 뭐 이런 걸 조금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예. 감사합니다. 그 뭐 여러 가지로 좋은 계획을 잘 밝혀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속 좀 관심과 애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격으로 접속하셨는데 금연섭 교수 지금 들리십니까? 금연섭 교수 차 안에 부재입니까? 네, 듣습니다. 예, 금연섭 교수 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당연히 많으실 텐데. 예. 저는 또 다음 주에 토론이라 가지고 그때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아끼시겠다. 예, 좋습니다. 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그 정책 포럼에서 나왔던 정책 이슈와 거기에 대한 정책 대안들을 이제 공모를 해서 곧 아마 그 성과물이 이제 나올 겁니다. 단행본으로 우리 지식센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약간의 그 재정적 지원을 해가지고 그 정책 대안 시리즈라고 해서 곧 이제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와 업사이클링 활용을 잘하는 거기에 또 장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물론 우리보다 잘하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우리보다 훨씬 더 후원을 잘 받는, 서포트를 잘 받는 그런 곳 중에 하나가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는 그런 걸 아주 범학교 차원에서 대학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단과대학 단일 그 대학원 차원에서만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또 자율성은 또 있고요. 그래서 좋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앞으로 계속 이걸 계승시켜 나가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 나종민 교수하고 우리 김병준 교수가 계속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간략하게 한 마디씩 뭐 논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대학원의 나종민 교수입니다. 신임 교수 중 한 명으로서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난 뭐 1년도 안 됐지만 많이 참여를 해봤었는데 오늘 교수님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고 방향성이나 나아갈 방향에서 그리고 제가 짧은 기간 열심히 여기 참여하면서 느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잘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디테일에 있겠죠. 물론 중요한 거는 그거는 많이 고민을 해보고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좀 관심을 물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COVID-19이라는 익사지너스한 팩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관심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수요자층을 다양화해서 이렇게 끌 수 있느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 컨텐츠를 개발하고 플랫폼을 개발하더라도 관심이 만약에 저하가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예를 들자면은 저는 예습을 좀 해야지 공부가 잘 되는 편이라 항상 미리 좀 들어가서 거기 웹사이트에서 보는데 뭐 하루 전에도 이렇게 안 올라오고 보통 한두 시간 전에 올라오던데 보면은 클릭된 수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 제 생각에는 학생들도 자기 관심 있는 분야 같으면 정말 손을 꼽아 기다릴 텐데 주제가 미리 공지가 되고 하는데 그 학생이나 뭐 저희 같은 신임 교수 아니면 일반에서도 많이 관심이 있을 텐데 그렇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을 일단은 중심으로 해서 해야지 컨텐츠나 뭐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대학원 김병조입니다. 오늘 교수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 행사를 20년 동안 기획해 오신 교수님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처음 접한 게 이제 학생으로서 이제 행대 석사생으로서 이걸 처음 접했는데 그때 제가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회사를 다니다 돌아와서 학교로 돌아왔더니 교수님들께서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 그리고 심지어 플로어에 계신 교수님들까지도 뭐 가감 없이 정말 치열하게 학문적 논쟁을 하시는 걸 보고 그때 저는 되게 정말 살아있는 학문의 전당에 왔다 이런 좀 뭐랄까 좀 벅찬 느낌? 그때 좀 그런 걸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오늘도 교수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1000회를 오는 게 제가 생각해도 우리 한국의 사회과학 지식사에서 전혀 없었던 아주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20년간 1000회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교수님들께서 쭉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서 이제 뭐 나중인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음 2000회까지 앞으로 이제 다음 1000회를 저희들이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많이 어깨도 무겁고 한데 많은 고민을 해서 또 이런 레거시들을 잘 이어가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원래 1시 15분까지로 예정돼 있는데 한 4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꼭 해야 될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지적을 신청을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각국 정부의 정책 역량에 대한 올림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또 우리가 벤치마킹했고 존경해왔던 많은 선진국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봤고 우리도 물론 많은 실수를 범해왔습니다만은 정부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아주 귀중한 정말 쓰라린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겪으면서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정책 경쟁력을 생각할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정책 문제,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럽게 힘들게 고단하게 안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역량을 키우는데 이 정책 지식 포럼이 기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찾아 나선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제까지 1000회라는 거는 앞으로 1000회, 앞으로 10,000회 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까지 1000회를 어떻게 우리가 잘 간직하고 관리하고 또 패키징해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느냐, 또 어떻게 하면 그걸 잘 활용해서 우리 정부 정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다음에는 이제 증거 기반 정책을 향한 그 모색을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미리 예고된 바 같이 1000개의 지혜, 전환기 국가과제와 한국 정부의 정책 대응, 관성과 과제 이런 제목으로 이제 제대로 좀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접속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도 지금 접속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좀 더 접속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뭐 광고를 하고 또 행정대학원 ETL 같은 걸 통해서도 광고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님들도 ETL 통해서 좀 많이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딱 올리면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좋은 의견 주시고 좋은 경험, 노하우를 쏟아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